지리산의 깊고 신비로운 숲속에서 과거 영광의 흔적을 간직한 늙은 사자 화령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한때 장엄했던 갈기는 이제 시간의 손길로 빛바랜 차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예전에는 확신에 차 있던 발걸음도 이제는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했다. 화령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는데 각각의 흉터는 그가 겪어온 치열한 전투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화령은 평범한 사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때 광활한 영토의 왕이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에게 경애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존재였다. 하지만 세월은 무자비했고 나이와 최근의 부상들이 그를 경쟁자들과 포식자들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하게 만들었다. 지리산의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그에게 마지막 평화와 안식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었다. 멀리서 고릴라 무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실법의 건택이 이끄는 5마리의 고릴라들은 마치 숲의 일부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건택은 단순히 힘센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이 생태계의 미묘함을 이해하는 수호자였으며 그의 자세는 과거 경험들의 무게를 반영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몸에도 화령과 비슷한 상처들이 있었는데 마치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높은 지점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20년간 근무해온 베테랑 산림관리인 박준호가 쌍안경으로 이 장면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길과 소리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자가 지나간 곳 근처에서 발견된 이상한 발톱 자국들이 그의 주의를 끌었는데 이는 조용한 관찰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에서 비슷한 신비로운 만남에 대한 기록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마치 이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를 초자연적으로 엮으며 반복될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다. 화령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했다. 나무들의 포근한 그늘 아래에서 잠시라도 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한편 건택이 이끄는 고릴라들은 평소의 경로를 은밀히 바꾸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사자의 느린 여행에 동행하도록 이끄는 것 같았는데 포식자나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증인으로서 말이다. 그러나 숲의 평온함은 거대한 비단뱀의 조용한 접근으로 깨졌다. 이 포식자는 잔혹하지도 악의적이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기회를 포착하는 본능을 따르고 있었다. 사자의 약함을 감지한 뱀은 죽음의 정확성으로 움직였고 강력한 근육으로 화령을 감쌌다. 이 갑작스러운 충격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데 예리한 눈과 날카로운 정신으로 장면을 지켜보던 건택조차 그러했다. 본능적으로 고릴라들은 중립을 유지해야 했다. 사자와 고릴라는 천적이었고 공간과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리는 건택에 인도해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건택은 낮고 깊은 소리를 내며 마치 그 만남의 불가피한 결론에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다. 안전한 위치에 있던 박준호도 자연스러운 사건의 진행에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비단뱀이 고리를 조이기 시작하며 화령의 생명을 앗아갈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때 무언가가 변했다. 건택이 갑자기 멈춰섰고 그의 무거운 호흡은 깊고 놀라운 포효로 변했다. 그 거대한 존재로부터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힘으로 숲의 정막을 깨뜨렸다. 실버백은 빠르고 계산된 돌진을 했고 파충류의 꼬리에 집중하여 그의 거대한 몸의 모든 힘으로 당겼다. 건택의 예상치 못한 공격은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신호가 되었다. 거의 텔레파시와 같은 동작으로 그들은 비단뱀이 만든 매듭을 풀기 위해 전진했다. 그들은 사나움이 아닌 지성으로 전략과 오래된 경쟁심을 초월하는 긴박함으로 공격했다. 고릴라들과 뱀 사이의 전투는 격렬했지만 짧았고 곧 비단뱀은 멀리 던져져 패배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합니다. 절대적인 침묵이 그 장소를 덮었고 고릴라들의 거친 호흡과 땅에 쓰러진 화령의 지친 몸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고릴라들은 축하하지도 않았고 흩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사자 주변에 보호하는 듯한 반원을 형성했으며 그들의 눈은 주에 깊고 경계심에 차 있었다. 박준호는 감동받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의 역할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숙련된 손으로 그는 뱀이 남긴 상처를 깨끗이 하고 부상을 평가했으며 고릴라들은 조용한 경계를 유지했다. 사자의 몸이 떨렸는데 이는 산림 관리인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는 생명의 신호였다. 화령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와 예상치 못한 보호자 무리 사이의 연결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건택은 천천히 앞으로 다가가 사자와 눈을 마주쳤고 두 리더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흘렀다. 불가능한 일이야. 박준호가 속삭였다. 그의 20년간의 경험으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천적인 종족들이 서로를 보호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급히 무정의를 집어들었지만 잠깐 멈춰 섰다. 이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며칠이 지나면서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화령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고 고릴라들은 그 근처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리 중 가장 어린 고릴라가 전에 사자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곤 했는데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인 시선으로 화령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새끼 고릴라의 이름은 태민이었는데 그는 다른 무리 구성원들보다 더욱 대담하고 모험심이 강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화령에게 다가가 작은 과일을 가져다 놓곤 했다. 처음에 화령은 경계했지만 그 작은 몸짓에서 순수한 친절함을 느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건택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기억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박준호는 매일 이들을 관찰하며 자신의 일기에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진흙 속에는 사자와 고릴라들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고 이는 그 불가능한 동맹의 조용한 증거였다. 주변 환경도 이런 감정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꼭대기를 흔들었고 새들은 두려움 없이 노래했으며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조차 이 새로운 질서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면서 박준호의 마음속에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동물들은 이 이상한 동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생태계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 낡은 페이지들 사이에서 그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기록에 따르면 수십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서로 다른 종족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유대관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협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지리산이 있었다. 마치 이 고대의 산이 특별한 마법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들 사이의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았다. 혹시 박준호가 중얼거렸다.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그날 저녁 화령은 처음으로 일어서서 몇 걸음을 걸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단이 느껴졌다. 건택과 그의 무리는 조용히 지켜보며 격려의 소리를 냈다. 이 순간 박준호는 무언가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달빛이 숲을 비추자 모든 것이 은색으로 물들었고 이 이상한 가족의 실루엣이 나무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화령은 고릴라들 사이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잠들었고 건택은 밤새 경계를 서며 그들 모두를 지켰다. 그 밤 박준호는 자신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뭔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지리산의 숲은 황금빛 햇살로 물들었다. 화령은 이제 더 자주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그의 회복 속도는 박준호조차 놀랄 정도였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고릴라들과의 상호작용이었다. 태민은 매일 아침 화령에게 신선한 과일과 나무잎을 가져다 주었고 화령은 이제 그 작은 몸짓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건택은 여전히 조용한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박준호는 그의 행동에서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실법에게 눈에는 때때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 스쳤는데 마치 오래된 기억들을 되짚어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올 때마다 건택은 자신의 상처들을 만지곤 했다. 박준호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낡은 페이지들 사이에서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197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젊은 산림 관리인이었는데 부상당한 늑대와 곰 가족 사이에 예상치 못한 협력을 목격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끝에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었다. 지리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다. 이곳에는 생명들을 하나로 묶는 고대의 힘이 있다. 고대의 힘. 박준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지역 원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전설들을 떠올렸다. 지리산을 수호하는 정령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정령이 때때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한다는 믿음. 지금까지는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날 오후 태민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어린 고릴라는 화령을 숲 깊은 곳으로 이끌려고 했다. 화령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민의 끈질긴 몸짓에 결국 따라가기로 했다. 건택과 다른 고릴라들도 조용히 뒤따랐고 박준호는 멀리서 이 행렬을 관찰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계곡이었는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희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태민은 흥분한 듯 물가로 달려가 특별한 식물을 가리켰다. 그것은 박준호도 처음 보는 종류였는데 잎사귀가 은빛으로 빛나며 독특한 향을 내뿜고 있었다. 화령은 본능적으로 그 식물에 끌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잎사귀를 핥았고 곧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처들이 더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아왔다. 박준호는 이 광경을 보며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태민이 이곳을 알았을까? 그가 자문했다. 어린 고릴라는 마치 오래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건택도 이곳이 낯설지 않은 듯 보였는데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박준호는 더 많은 연구를 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오래된 문헌들을 찾아보았고 지리산에 대한 고대 기록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수백 년 전부터 이 산에는 치유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서로 다른 종족의 동물들이 함께 모여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롭게 지냈다고 전해졌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기록들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치유의 계곡을 발견하는 것은 항상 젊은 동물들이었으며 그들은 마치 선천적으로 그 장소를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었다. 마치 유전자 속에 각인된 기억처럼 말이다. 박준호는 태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작은 고릴라는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새끼가 아니었다. 그는 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택의 상처들과 화령의 상처들 사이의 유사점도 우연이 아닐 것이었다. 혹시 그들이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닐까? 박준호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들의 상처들이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화령은 완전히 일어서서 계곡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이전의 위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건택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두 거대한 존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태민은 여전히 둘 사이를 오가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이 이 불가능한 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촉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화령의 회복은 기적적이었다. 그는 이제 당당하게 서서 주변을 탐험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예전에 사나운 왕의 모습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사려 깊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마치 이 경험이 그의 내면을 변화시킨 것처럼 말이다. 박준호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마침내 놀라운 발견을 했다. 지역 노인들을 인터뷰하던 중 80세가 된 할머니 김순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전설을 기억하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리산에는 두 형제 같은 동물이 살았다고 해요. 하나는 황금 갈기를 가진 사자였고 다른 하나는 은빛 털을 가진 거대한 고릴라였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박준호는 숨을 멈췄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했다. 어느 날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했고 두 친구는 서로를 구하려다가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없었죠. 전설에 따르면 지리산의 정령이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박준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건택과 화령의 상처들, 그들 사이의 즉각적인 연결, 그리고 태민이 보인 신기한 직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박준호는 용기를 내어 건택에게 다가갔다. 고릴라는 평소처럼 화령을 지키고 있었는데 박준호가 나타나자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준호는 천천히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너희들이 예전에 알던 사이였던 거지? 박준호가 속삭였다. 건택의 눈빛이 변했다. 그 거대한 실버백은 마치 오래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깊은 한숨을 쉬었다. 화령도 그 대화를 듣고 있는 듯 했는데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건택은 천천히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길고 깊은 상처를 가리켰다. 그리고 화령의 옆구리에 있는 비슷한 상처를 바라보았다. 두 상처는 놀랍도록 일치하는 모양이었다. 마치 같은 날, 같은 순간에 생긴 것처럼 말이다. 산사태, 박준호가 중얼거렸다. 그때 서로를 구하려다가 태민이 갑자기 나타나서 두 거대한 동물 사이에 섰다. 어린 고릴라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숲 깊은 곳을 가리켰다. 마치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건택과 화령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서 무언의 대화가 오갔고 마침내 둘 다 태민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박준호도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태민이 이끄는 곳은 지리산의 가장 깊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바위들이 거대한 원을 이루고 있었고 중앙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바위들에는 고대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사자와 고릴라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다. 화령과 건택은 그 장소를 보자마자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떠올랐고 마치 잃어버린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화령은 천천히 샘가로 다가가 물을 마셨고 건택도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곳이 박준호가 경이로움에 차서 말했다. 너희들이 어릴 때 함께 놀던 곳이구나.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왔다. 마치 북극광 같은 빛이 바위들 사이를 춤추며 지나갔다. 그 빛 속에서 두 동물의 실루엣이 더욱 선명해졌고 그들 사이의 유대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강렬해졌다. 태민은 기쁨에 차서 작은 손뼉을 쳤다. 어린 고릴라의 순수한 마음이 이 재회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세대의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정을 되찾게 해준 작은 기적의 존재였다.
박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연의 힘과 생명의 신비로움 앞에서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지리산은 정말로 특별한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종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과 우정이 가능했다. 건택은 천천히 화령에게 다가가 그의 갈기를 부드럽게 만졌다. 화령도 건택의 따뜻한 손길에 눈을 감으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다.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두 친구가 마침내 다시 만난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그 신성한 장소에서 함께 잠들었다. 박준호는 멀리서 이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의 증인이 되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들의 만남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재회의 기쁨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지리산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화령과 건택의 특별한 우정 소식이 숲 전체에 퍼져나갔고 다른 동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복잡했다. 어떤 동물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불안해했다. 박준호는 며칠 동안 이상한 징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 지리산에 서식하던 다른 사자들이 화령의 영역 근처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리더는 강호라는 이름의 젊고 야심찬 사자였는데 그는 화령의 약해진 모습을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화령이 고릴라들과 어울리며 사자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호는 이런 소문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다. 그는 다른 젊은 사자들을 이끌고 화령에게 도전장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한편 고릴라 무리 안에서도 갈등이 시작되었다. 건택의 형인 진우가 다른 고릴라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진우는 건택보다 더 크고 강했지만 지혜롭지는 못했다. 그는 건택이 사자와 친해진 것을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다. 고릴라는 고릴라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살아야 한다. 진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네가 그 사자와 어울리는 것은 우리 모든 고릴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야. 건택은 형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화령과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하려 했지만 진우는 듣지 않았다. 다른 고릴라들도 진우의 편에 서기 시작했고 건택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태민만이 여전히 건택을 지지했다. 어린 고릴라는 어른들의 복잡한 정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다. 그는 건택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내밀며 격려했다. 박준호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강호와 진우 두 리더 모두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둘 다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호는 자연의 질서를 내세웠고 진우는 전통과 안전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큰 충돌이 일어날 거야. 박준호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과연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강호가 3마리의 젊은 사자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들은 화령에게 영토를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화령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눈에는 예전의 위엄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이 영토의 주인이다. 화령이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떠나지 않겠다면 정정당당하게 겨루자. 건택은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당장 도와주려 했다. 하지만 진우가 나타나서 그를 막았다. 네가 개입한다면 우리 고릴라 무리는 너를 영원히 추방할 것이다. 진우가 위협했다. 건택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친구를 도와주면 가족과 무리를 잃게 되고 무리를 선택하면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태민이 나섰다. 어린 고릴라는 용감하게 어른들 사이로 뛰어나가서 화령과 건택 사이에 섰다. 그의 작은 몸짓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모두 지리산의 가족이에요. 태민이 순수한 목소리로 외쳤다. 왜 싸워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지리산의 정령이 분노하는 것 같았다. 모든 동물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심지어 가장 용감한 강호조차 겁에 질렸다. 박준호는 이 상황을 보며 깨달았다. 지리산은 단순히 동물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분쟁과 갈등을 원치 않았다. 모두 들어보세요. 박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리산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산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서로 싸우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강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인간의 말 따위는 듣지 않겠다. 나는 이 영토를 가질 것이다. 그는 화령을 향해 달려들었다. 건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가족을 잃더라도 친구를 지켜야 했다. 그는 진우의 재질을 뿌리치고 강호를 향해 달려갔다. 두 거대한 존재가 충돌하는 순간 온 숲이 진동했다. 싸움은 격렬했지만 건택의 목적은 강호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화령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는 영리하게 강호를 제압하여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다. 화령도 건택과 함께 협력하여 다른 젊은 사자들을 물리쳤다. 전투가 끝나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진우가 건택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틀렸다. 진우가 힘들게 말했다. 내 우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제 이해했어. 진우의 마음 변화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가장 강경했던 반대자가 건택의 편에 서게 된 것이었다. 강호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혼란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강호가 힘들게 말을 시작했다. 힘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것은 힘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화령과 건택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준호는 이 변화에 깊이 감동했다. 자연이 가르쳐준 교훈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달았다. 지리산의 신비로운 힘은 단순히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 태미는 기쁨에 차서 모든 어른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긴장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다른 고릴라들도 하나둘씩 건택에게 다가와 사과의 뜻을 표했다. 건택 형님, 무리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령도 강호와 다른 젊은 사자들에게 다가갔다. 너희들의 패기는 이해한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힘이 아닌 지혜로 다스리는 법이다. 나와 함께 이 땅을 평화롭게 지켜나가지 않겠느냐. 강호는 감격했다. 그는 화령의 관대함에 깊이 감동받았고 진심으로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다른 젊은 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화령과 건택의 우정을 본 다른 동물들도 종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사슴과 늑대가 함께 물을 마시고 독수리와 다람쥐가 같은 나무에서 쉬는 광경이 펼쳐졌다. 박준호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지리산이 원했던 것이구나. 그가 일기에 적었다.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말이야. 어느 날 저녁, 박준호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 서울에서 온 동물학자 김미영 박사였다. 그녀는 박준호의 보고서를 읽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네요. 김미영 박사가 말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박준호는 그녀를 화령과 건택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김미영 박사는 두 거대한 동물이 평화롭게 나란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박준호가 대답했다. 때로는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태민이 김미영 박사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다. 박사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연결을 느꼈다. 어린 고릴라의 순수한 에너지가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김미영 박사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아름다운 현상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기뻤다. 혼자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모든 동물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의식이 열렸다. 화령과 건택이 함께 지리산의 신성한 샘물을 마시며 영원한 우정을 다짐했다. 다른 동물들도 하나씩 나와서 평화와 조화를 위한 맹세를 했다. 태미는 모든 이들의 중심에 서서 작은 춤을 추었다.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으며 마치 지리산 자체가 춤추는 것 같았다. 달빛이 그의 털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모든 동물들의 눈에는 평화와 사랑의 빛이 떠올랐다. 박준호와 김미영 박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인간들이 잃어버린 순수함과 조화로움이 여기 있었다. 이곳에서는 차이가 장벽이 아닌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었다. 우리 인간들도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김미영 박사가 말했다. 그래요. 박준호가 동의했다. 진정한 문명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었고 지리산은 더욱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 화령은 건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잠에 빠졌다.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외로움이 마침내 치유되었다. 건택도 친구의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태미는 두 거대한 친구들 사이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그의 작은 존재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순수한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다. 몇 개월이 흘렀고 지리산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화령과 건택의 우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평화로운 공동체는 이제 전설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연구자들과 자연보호론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박준호와 김미영 박사는 함께 지리산 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종족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 세계의 동물학자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지리산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다. 김미영 박사가 태민을 관찰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태민은 단순한 어린 고릴라가 아니었다. 그는 극히 드문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종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이것은 진화의 새로운 단계일 수도 있어요. 김미영 박사가 흥분하며 말했다. 태민은 자연 선택이 만들어낸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박준호는 이 발견에 깊이 감동했다. 태민이 보여준 순수함과 사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연이 계획한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태민이 박준호에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리산의 가장 높은 본굴이었다. 그곳에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대한 돌탑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태민은 돌탑 앞에서 특별한 의식을 시작했다. 그가 작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뻗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황금빛 빗줄기가 내려와 돌탑을 감쌌고 그 빛은 점점 퍼져나가 온 지리산을 덮었다. 그 순간 박준호는 깨달았다. 지리산의 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정말로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성한 에너지가 있었고 태민은 그 에너지를 깨우고 인도하는 특별한 존재였다. 빛이 사라지자 화령과 건택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본구리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떠올라 있었고 마치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얻은 것 같았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화령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을 모든 동물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종족의 경계를 넘어선 소통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건택도 감동에 차서 말했다. 우리의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이 이제 모든 생명체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박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간 산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꿈꿔왔던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었다. 김미영 박사도 과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완전히 감동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과학을 넘어선 영역이네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날 이후 지리산은 전 세계적으로 기적의 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화령과 건택의 우정을 목격하고 태민의 순수한 마음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박준호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후임자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리산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에 적힌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박준호가 중얼거렸다. 지리산이 정말로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로 만들었어. 태민은 이제 성장하여 젊은 성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새로 태어나는 동물 새끼들을 돌보며 그들에게도 사랑과 조화의 가치를 가르쳤다. 화령과 건택은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박준호는 자신의 마지막 일기를 쓰고 있었다. 지리산에서 보낸 이 놀라운 시간들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종족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달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인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화령과 건택, 그리고 태민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화령과 건택, 그리고 태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 함께하기 위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다 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